자, 이제 또 오늘도 역시 또 챔스 해외 축구의 또 시간이 또, 조금 시작이 됩니다. 어제 조금 아쉬웠던 찰턴의 패배, 조금 포츠머스 원정의 경기력들이 너무 안 좋았었는데요. 그걸 또 극복을 해냈다 포츠머스의 또 임팩트가 좀 있었고, 뭐 찰턴이 어제 상대 또 어떻게 보면 경기력 자체가 조금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조르다 오바도 조금 아쉬움을 남겼고요. 뭐 5.7배가 적중이 됐지만은 뭐 아쉬움이 더 컸던 내용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반드시 또 9배단까지 깔끔하게 조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경기입니다. 이제 템파인 로버스와 또 이제 꽁하나노의 경기부터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경기는 이슈가 있어요. 지금 현재로 이제 또 꽁하나노이가 1차전을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전 때 이제 또 경고 누적 선수가 2명이 출전을 해버렸어요. 아무래도 이게 약간 조금 사전에 또 이런 게 조금 아침에 운영 자체가 조금 미흡하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또 미리 또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고 출전 명단을 조금 케어를 하든가 아니면 또 스태프들도 좀 문제였겠지, 그지? 뭐 경고 누적이 됐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일단 출전을 시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승점 차감이 돼버렸어요. 승점 차감이 아니고 1차전 몰수패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템파인 로버스가 1차전을 어떻게 보면 또 4등의 대패를 당했지만은 오늘 경기 3등의 승리를 안고 출발하는 경기예요. 그런 내용들 조금 품고 있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이 경기는 실제 이제 조금 템파인이 조금 1차전 패배를 조금 이제 승리로 대로 또 안고 일단 출발하는 내용들이 되겠다.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꽁하나노이 같은 경우는 오늘 경기 라인업을 급격하게 또 올려야 됩니다. 세 골의 격차를 어떻게 보면 또 극복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요 경기는 이제 3.5 기준점이라면은 충분히 또 오버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충분히 또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여기는 이제 꽁하나노이가 급격하게 라인업을 끌어올려야 되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실제 또 배제할 수가 없는 내용이 되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이제 또 템파인 로버스도 실제 이제 또 어떻게 보면 꽁하나노이도 템파인 로버스 원정이 또 처음이에요. 처음 일정을 조금 가져가게 되고 뭐 그런데다가 홈에서는 올 시즌 무엇보다 포항 상대로 승리, 빠툼 유나이티드 상대로 승리를 거둘 정도로 홈에서 상당히 또 좋은 경기를 또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아침 또 3전 전승의 또 페이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 만큼 전 요 경기는 일단 일정 수준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약간 조금 꽁하나노이의 조금 홈바를 조금 배제할 수 없는 운영이 되겠다. 역시 템파일 로버스의 홈바를 조금 배제할 수 없는 운영이 될 수 있다. 이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 경기는 약간 이제 또 저는 약간 프렌 사이드 배당도 상당히 또 괜찮아 보입니다. 프렌이나 역배 가능성을 조금 배제할 수가 조금 없을 것 같은데 무엇보다 승패보다는 먼저 조금 오버를 조금 컨택 방향을 조금 고려하시는 것도 상당히 또 메리트 있는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올 시즌 또 아침 예선에서 뭐 상당히 또 홈전승을 조금 기록해줬고 꽁하나노이도 이제 템파인 로버스 원정이 또 처음 일정이라는 점에서는 요건 충분히 또 템파인 로버스의 또 승리나 또 역시 프랜사이드 공략 포인트가 또 될 수 있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우선순위로는 역시 또 오버사이드를 공략 포인트로 노려보셔도 좋을 정도로 일단 꽁하나노이 오늘 경기 상당히 또 공격적인 형태로 라인업을 조금 꾸고 갈 예정이기 때문에 또 3.5발을 먼저 생각하시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 될 수 있는 그런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차전 몰수 패배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상기를 조금 잘하시고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신다면 충분히 또 역시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페르시 반동과 역시 또 라차브리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르시 반동 같은 경우는 역시 또 이제 인도네시아 팀이죠. 인도네시아에서 나름의 또 조금 분위기를 잘 만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 독보적으로 15승 2무 3패로 또 리그 1을 달리고 있는 팀입니다. 근데 약간 이제 또 역시 태국 원정이 조금 만만치는 않았어요. 그죠? 이제 약간 라차브리 원정에서 3등의 패배를 당하면서 뭐 글레이손, 네게박 이런 자원들이 좀 버티고 있는 브라질리언 공격진들의 퍼포먼스에 조금 무너졌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조금 아쉬웠던 내용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또 상황이 조금 달라졌다. 이제 약간 페르시 반동 홈에서 또 펼쳐지는 경기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라차브리가 이제 또 페르시 반동 원정 자체가 처음입니다. 처음 일정을 조금 가져가는 데다가 실제 또 이제 약간 원정 일정에서 딱히 경기력이 조금 좋지 못했어요. 지금 현재로 뭐 이스턴전에 한 차례 조금 승리가 좀 있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간바 오사카 뭐 탭사 남딘 상대로도 상당히 또 고전했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여기 약간 반동의 또 정배당은 충분히 또 예상할 수 있는 패턴이 되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약간 1차전에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간 이제 조금 라차불 입장에서는 약간 수비적인 운영들을 조금 보여줄 가능성이 조금 보이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또
페르시 반동이 상당히 또 공격적인 경기력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윌리안이나 또 융 이런 공격들이 또 홈에서 경기력들이 조금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요 경기도 또 2.5 기준점에 오바 역시 또 조금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자, 그 가운데 또 여기는 저는 약간 반동의 또 홈발 절대 또 배제할 수 없는 내용이 되겠다. 요 경기는 페르시 반동 일반승은 조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패턴, 핸디까지는 조금 고민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라차브리 사이드로 지금 배당이 빠지고 있는데, 저는 약간 이제 2차전은 반동이 조금 승리를 하던데 그 격차가 어떻게 보면 또 1차전이 조금 많이 났기 때문에요. 조금 승리는 이제 약간 다음 라운드 진출은 라차브리가 조금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아무래도 오늘 경기는 반동의 또 거센 이제 약간 공격적인 운영 형태가 조금 진행이 될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약간 네덜란드 선수들이 또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약간 이제 또 오버로도 충분히 또 공략 포인트가 상당히 또 괜찮은 경기다. 또 반동 일반승 핸디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역시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또 카나바우와 뉴캐슬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또 아제르바이잔이 상당히 또 먼 거리입니다. 지역상으로 또 상당히 또 먼 거리 일정이고요. 조금 이제 또 뉴캐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약간 좀 부상 여파들이 조금 있어요. 그죠?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요 경기가 일정상 조금 쉽지 않은 일정이 될 거라는 점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하실 수 있는 패턴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 이제 약간 또 뉴캐슬이 또 챔스 일정 원정에서는 조금 고전했던 멤버들도 없잖아 있고, 그런데다가 또 카라바오 같은 경우도 홈에서 약간 첼시가 또 1.5군을 뭐 이스테방이나 이런 자원들을 조금 가용하긴 했지만은 첼시 상대로 2대2 무승부, 프랑크푸르트 물론 부상자가 조금 많았긴 했습니다. 우준도 부상이었고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3대2로 또 프랑크푸르트까지 조금 잡아내면서 역시 또 카라바오가 홈에서의 기세를 잘 보여줬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캐슬 입장에서는 또 오늘 경기 이후로 또 이제 또 다음 일정이 또 조금 어떻게 보면 맨시티 원정에서 또 어떻게 보면 또 자존심 맞대결이 좀 있어요. 최근에 또 컵 대회에서 잉글랜드 리그컵에서 3대1에 또 패배를 당했고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경기 역시도 조금 노림수를 가져야 된다면은 뉴캐슬 입장에서 오늘 경기 조금 어떻게 보면 부상자들이 많은 가운데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 또 먼 거리 일정을 조금 소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챔스 본선 원정도 5경기 동안 1승 2무 2패로 최근에 조금 좋지 못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여기는 충분히 또 카나바오 프랑스 아이들의 공략 포인트 한번 또 고려 대상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뉴캐슬 입장에서도 오늘 경기 약간 실리적인 조금 운영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다가 약간 조금 어떻게 보면 뭐 약간 지더라도 패배를 당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또 대패를 조금 멸한 가운데에서 홈에서 카라바오와의 또 일전을 조금 준비할 가능성이 조금 보이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또 카라바오 입장에서도 최근에 또 홈에서 상당히 또 난타전을 잘 펼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또 홈 경기 내에서 반드시 또 잡아야 되죠. 그런 가운데 또 원정 일정 뉴캐슬 원정에서 조금 고전할 가능성이 높은 경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공격적인 형태로 경기가 조금 흘러갈 가능성이 조금 보입니다. 2.5 기준점의 오버도 충분히 또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고요. 저는 약간 요 경기는 카라바오 한번 또 공략 포인트로 한번 또 잘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또 기마라미스, 또 어떻게 보면 조엘린턴, 고든의 부상은 무엇보다 조금 큰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카라바오 또 2.5 오바, 이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를 누려보시면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또 아라울리와 또 세판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경기 때 어떻게 보면 또 세판이 조금 극장골을 먹히면서 2대2 또 무승부가 기록이 됐던 경기였습니다. 그럴 정도로 상당히 또 아쉬움을 남겼던 조금 경기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대2 무승부에서 양 팀들이 오늘 또 맞대결을 조금 펼치게 됐는데 세판이 과연 또 이렇게 정배를 받을 입장인가, 이렇게 봤을 때는 저는 약간 조금 부정적으로 조금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아침 뭐 조별리그에서도 원정 경기가 조금 원활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뭐 카타르 도하 원정도 이번에 또 처음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용인 약간 이제 아라울리가 조금 비벼볼 수 있는 경기 양상들은 조금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또 아라울리도 뭐 이렇게 약간 용병 라인업들이 약간 조금 괜찮은 용병들이 조금 포진돼 있어요. 약간 트멘테 출신의 블라프나 이런 자원들이 조금 포진돼 있는 내용들도 절대 또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이 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뭐 1차전 매치업과 저는 약간 조금 비슷한 경기 그림이 조금 그려질 가능성이 조금 보이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기 약간 조금
무승부 가능성을 조금 보고 있는 경기고요. 그런 가운데 또 아라울리 프레는 조금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한번 방향성을 조금 설정하신다면은 전 충분히 또 요 경기도 가능성이 조금 보이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어반은 개인적으로 또 2.5 기준점에서는 조금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경기 1차전 무승부 두 팀들 약간 비슷한 전력이에요. 그런데다가 실질적으로 약간 세 판의 원정 경기를 조금 고려했을 때는 아라울리 프렌 충분히 또 고려 대상이 될 수 있겠고 무승부의 가능성도 역시 또 염두를 하셔야 되는 그런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접근 포인트를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게임은 또 알나스르와 아르카다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전 매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또 알나스르가 1.59를 가용을 했어요. 호날두도 조금 제외를 하고 전부 다 이제 약간 라인업에서 조금 많은 자원들을 빼고 운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일단 역시 또 투르크메니스탄 원정 또 2대0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약간 이번에 또 홈에서 경기를 조금 치르게 됐는데요. 다음 일정이 조금 괜찮아요. 어떻게 보면 일단 최근에 또 리그 내에서 상당히 또 이제 상위권 팀들과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지금 이제 아랄리 그리고 또 이제 또 아릴랄과 함께 선두 다툼을 지금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뭐 당연히 또 2월 22일 또 주말 일정이 또 아라젬과의 또 경기가 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또 아라젬 상대로 상대 또 강한 면모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또 홈 경기에 또 연전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약간 이제 또 호날두를 제외하고 일단 호날두 오늘 약간 출전이 반반이긴 해요. 반반인데 지금 이제 약간 구단과의 또 갈등도 있고 약간 휴식 차원에서의 결정이 조금 예상이 된다. 이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호날두를 제외하고 나머지 자원들을 지금 대로 오늘 경기 약간 정상적인 가동을 조금 보여줄 가능성이 조금 보이는 경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약간 이제 마네나 또 코망 그리고 또 펠릭스 이런 자원들이 전부 다 이제 또 브루조비치까지 전부 다 포진되어 있는 홈 경기에서 조금 경기를 조금 플레이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1차전보다는 되려 또 격차가 조금 벌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무엇보다 뭐 아르카다가 일단 무엇보다 또 원정 일정이 또 약하고요. 뭐 알라스르 원정 자체가 이번에 또 처음입니다. 처음 일정을 떠나기 때문에 여긴 약간 일방적인 그림에서 알라스르의 우세를 조금 기대를 조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리그 일정이 또 지금 또 11위 팀과의 또 매치가 좀 있기 때문에 그 경기까지도 조금 무난하게 조금 참아낼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일단 역시 지난번에 로테이션보다는 약간 역시 일부 주전들이 일단 가미가 된 홈 경기 일정이라는 점들을 또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홈 경기도 상당히 또 좋았죠. 일단 또 그 뭐랄까 최근에 또 아침 예선 홈에서 경기들은 뭐 이스테크랄 상대로 또 5대0, 고아 상대로 4대0, 알자우라 상대로도 또 5대1을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또 다득점의 승리를 조금 보여줬던 만큼 알라스르 사이드 핸디캡 빠지는 것도 납득은 되고요. 3.5 기준점이지만 역시 또 오바 사이드도 충분히 또 한번 고를 해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조금 더 좋은 라인업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는 또 레반테와 비아레알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경기 어떻게 보면 이제 발렌시아와 또 레반테 또 요런 팀들이 또 이제 약간 조금 발렌시아 지역이기도 하지만은 비아레알 역시도 발렌시아 지역이죠. 그렇다 보니까 역시 또 요 경기도 발렌시아 더비로서 펼쳐지는 경기입니다. 지난번 레반테 같은 경우는 발렌시아와의 또 맞대결에서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약간 퇴장은 또 끝에 나왔고요. 약간 2등의 또 졸전을 펼치면서 최근에 경기력이 상당히 또 떨어져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역시 또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이고, 자, 홈 경기 내에서 지금 현재로 1승 4무 6패입니다. 홈 성적은 라리가 팀들 중에서 지금 꼴찌예요. 꼴찌를 달릴 정도로 상당히 또 홈 경기가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비아레알의 정배당은 또 납득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비아레알 같은 경우도 무엇보다 지금 이제 순위가 지금 이제 상당히 또 지금 아틀란티코 마드리드가 승점이 동률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챔스권 유지를 위해서 오늘 경기 반드시 조금 잡아내야 되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 승점 45점으로 두 팀들이 동률을 갖추고 있고요. 이렇게 하면 또 오늘 경기 승리 시에 바세과의 또 격차도 조금 줄여낼 수 있다는 점에서 비아레알 동기고요. 상당히 또 크다. 다만 이제 비아레알도 지금 현재 부상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모레노도 부상이고요. 파레오, 또 파티, 또 포이스, 코스타, 수비진들의 결장들까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몰레노이가 지금 이제 조금 복귀를 하긴 했지만은 아직까지 100% 컨디션도 조금 아니고요. 여러 가지 조금 원정 경기에서도 올 시즌 5승 2무 4패로 조금
뜨뜻미지근한 경기력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약간 승패는 패스를 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최근에 또 BRR도 원정에서 실점이 조금 많은 편이고요. 레반테도 지금 현재로 실점률이 상당히 또 올라가 있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2.5바를 발성으로 조금 노려보시길 바라겠고, 승패는 뭐 물론 또 BRR 좋아 보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저는 약간 발렌시아 더비, 어제 약간 아시다시피 카탈루냐 더비, 최근에 지로나와 또 어떻게 보면 바르셀로나의 경기가 있었죠. 그 더비 같은 그런 그림도 조금 그려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은 또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승패는 조금 관망이 조금 필요한 경기다. 요긴 역시 또 오버사이드 공략 포인트가 좋아 보입니다. 최근에 또 약간 레반테 원정에서 조금 열악했어요. 그런 면도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승패는 패스, 2.5 기준점, 오버사이드 요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또 AC밀란과 코모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약간 코모 같은 경우도 상대 또 어떻게 보면 최근에 약간 조금 하락세를 조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상승세를 늘 달릴 수는 없죠. 어떤 팀이든지 조금 그런 내용들이 좀 있고, 지금 현재로 또 아탈란타와의 또 이제 격차가 승점 1점 차가 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승리 시에 또 어떻게 보면 또 아탈란타를 또 뿌리치고 유럽 대항전권까지 또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이고요. 다음에 또 일단 AC밀란도 지금 현재 인터밀란과의 격차가 지금 이제 승점 8점 차가 나고 있습니다. 밀란 같은 이제 무엇보다 올 시즌 리그만 신경을 쓰고 있죠.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고 있는데, 역시 또 이제 지난 시즌에도 나폴리가 또 리그만 또 신경을 쓰면서 리그 우승을 또 경험했던 만큼 AC밀란도 올 시즌 리그 몰빵의 페이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경기는 이제 약간 AC밀란 같은 경우는 플리식이 또 부상입니다. 플리식 부상으로 지금 현재 아직까지 통증이 조금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오늘 경기 출전 여부가 반반이에요. 반반이긴 한데요. 뭐 기본적으로 일단 저는 약간 풀리식이 물론 또 있을 때 또 잘해주는 면들이 좀 있긴 하지만 기복이 좀 있다 보니까 전 차라리 또 은쿤쿠나 지금 이제 레앙 요 체제가 조금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 모드리치가 또 최근에 또 잘해주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풀리식 결정 이슈는 저는 약간 조금 크게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무엇보다 AC밀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코모전에서 일단 역시 또 올 시즌도 뭐 지난번에 또 맞대결도 우리가 또 밀란 사이드로 조금 재미를 봤던 경기였었는데요. 코모 원정에서도 3대0의 승리를 거뒀고요. 지난 시즌 맞대결도 전부 다 2대1로 또 전부 다 승리를 거뒀을 정도로 상당히 또 페이스가 좋았다. 요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코모도 이제 원정 성적이 조금 준수한 편이긴 한데요. 유난히 또 밀란과의 또 매치에서는 상당히 또 고전을 했던 내용들이 좀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오늘 경기는 모라타가 또 징계로 빠져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전 요 경기는 충분히 또 밀란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약간 이제 또 밀란 같은 경우는 오늘 경기가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약간 뭐 경기 양상들이 이렇게 조금 그렇죠. 그런 내용인데 약간 리그만 조금 신경을 쓰고 있다면 코모는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나폴리와의 또 컵대회까지 조금 치렀던 여파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경기력들이 조금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피로도가 살짝 올라와 있어요. 밀란 사이드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 핸디는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또 경기는 이제 언어반은 개인적으로 조금 비추다. 언어반은 어디로 조금 튀어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이기 때문에 언어반은 굳이 조금 손을 대시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또 울버햄튼과 또 아스날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아스날 마인까지도 조금 배당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울버햄튼 지금 현재로 무엇보다 올 시즌 리그 꼴찌죠. 이제 조금 독보적으로 승점 9점밖에 기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무엇보다 실점률도 상당히 또 높은 편입니다. 어떤 득실 마진도 상당히 또 까먹고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뭐 시즌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더 이런 일들이 조금 펼쳐질 겁니다. 계속 이제 승점 3점을 위해서 갖다 박는 경기력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펼쳐지고 있다 보니까 물론 최근 노팅엄전에서는 조금 무실점을 기록하긴 했는데요. 저번주로 강팀들 상대로 과연 또 조금 버텨낼 수 있을지 라인업을 급격하게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점이 되지 않을까. 승점 1점이 이제 중요하진 않죠. 무조건 승점 3점을 따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일단 갖다 박는 경기력들을 좀 보여주겠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하기 어렵다. 자, 지금 현재 아스날 같은도 이제 맨시티가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승점 4점 차로 조금 추격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스날 입장에서도 조금 실수 없이 또 울버햄튼전을 조금 잡아야 되는 입장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웨데고르, 메리노 뭐 이런 자원들이 조금 부상이긴 하지만 원래 또 이제 약간 선수층들이 상당히 또 두텁고 오늘 경기 사카랑 또 이제 트로사르가 또 복귀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당히 또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제 아스날 울버햄튼 원정에서 최근에 4연승이에요. 4연승이고 최근 또 울버 상대로 9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상대전에서 압도적인 패턴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에서 여기는 충분히 또 이제 아스날 사이드로의 공략 포인트 조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핸디는 여러분들이 잘 골라보세요. 핸디 사이드로는 뭐 일단 측정이 조금 많이 돼 있는데 약간 조금 고민이 되긴 합니다. 일단 역시 핸디 값은 여러분들의 선택지가 조금 들어가셔야 될 것 같다. 굳이 또 언어바를 건드릴 필요는 없는 경기입니다. 여기는 언어바는 조금 패스를 하시고요. 물론 또 오바가 좀 좋아 보이긴 하는데 일단 승패를 하면서 아스날 사이드에서 선택지만 잘 끌고 가보신다면 충분히 또 역시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게임은 또 올림피아코스와 레버쿠젠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경기 이제 약간 최근에 맞대결이 있었어요. 최근에 맞대결에서 포트제 예선에서 레버쿠젠이 약간 올림피아코스 원정에서 2대0의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랬던 내용들이 좀 있고요. 실제 그때는 이제 당시 또 레버쿠젠 입장에서 약간 부상 여파가 조금 있긴 했지만은 역시 또 맨델리바르 감독 체제에서 약간 올림피아코스의 경기를 또 상대 또 만만치가 않았다는 점들을 조금 증명했던 경기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경기 약간 전 요 경기만큼은 조금 한 차례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레버쿠젠 역배당이 조금 잡혀 있는데요. 물론 이제 또 올림피아코스 지금 현재로 뭐 포덴세나 이런 자원들 또 타레미 오늘 약간 출전 여부가 반반이긴 한데요. 엘카비도 있고 역시 라인업 자체가 조금 만만치는 않습니다. 일단 역시 레버 상대로 또 유로파에서 맞대결도 최근에 조금 나쁘지 않았던 만큼 뭐 올림피아코스의 정배당은 조금 납득이 되는데 일단 요 경기가 이제 1차전이죠. 1차전이고 레버쿠젠도 또 어떻게 보면 또 약간 지난번에 또 패배를 또 기억하고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오늘 경기 약간 실리적인 운영이 조금 들어갈 수 있다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또 레버쿠젠이 공격도 역시 강한 팀이긴 하지만은 실제 수비적으로 내려앉았을 때는 또 바이에른 뮌헨 상대로도 상당히 또 슈팅 개수를 조금 제한을 했을 정도로 상대 수비 패턴도 나쁘지 않은 팀이라는 점에서 저는 요 경기 1차전 레버쿠젠이 원정에서 약간 무승부각을 조금 노리고 홈에서 되려 약간 올림피아코스 상대로 조금 공세적인 운영을 조금 펼칠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요 경기 레버쿠젠 프렌 상당히 또 메리트 있는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약간 무승부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경기 무승부로 한번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또 단판 승부라면 조금 이야기가 다르겠지만은 역시 또 2차전 매치가 홈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역시 또 일단 원정 일정에서 약간 실리적인 형태로 경기를 조금 끌고 갈 여지가 있다는 점이고요. 맨델리바르 감독 차제도 역시 또 예전에 세비야를 이끌었을 때도 상대 또 수비가 조금 좋았던 감독이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보면 또 일단 2.5 기준점 언더도 좋아 보입니다. 언더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프렌이나 무승부각을 조금 보신다면은 전 충분히 또 이 경기 접근 포인트가 나쁘지 않을 수 있겠다. 이렇게 조금 판단을 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경기만큼은 실리적인 운영으로 2차전을 노리는 레버쿠젠의 전략이 조금 들어갈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보데글림과 인터밀란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보데 원정은 혹독하죠. 혹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지난번에 맨시티와의 또 경기도 우리가 또 보데 사이드, 보데 프렌이나 또 오바 사이드 이렇게 접근 포인트를 가져갔던 경기였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또 보데 날씨는 역시 또 영하 3도입니다. 영하 3도고요. 뭐 낮 기온도 영하 3도고요. 그냥 밤 기온도 영하 3도입니다. 그럴 정도로 계속해서 조금 유지가 되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어쩌면 딱 계속해서 그냥 영하의 날씨를 조금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원정 팀들의 또 무덤 같은 곳이죠. 역시 또 이제 약간 영하의 날씨인데 오픈된 구장에서 좀 보시면 여기 약간 경기장 옆에 눈이 그냥 쌓여 있습니다. 쌓여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또 칼바람이 또 무엇보다 조금 지옥의 일정인데다가 특히 또 이 인조잔디에서 적응을 못하는 팀들이 또 다소 발생을 하기 때문에 뭐 최근에 또 약간 맨시티전도 역시 승리를 거뒀고 실제 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원정에서 또 승리를 거뒀고 홈에서는 또 이제 역시 약간 강팀들 상대로도 상당히 또 좋았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유벤투스전에서는 약간 패배가 있긴 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지금 같은 날씨가 아니었어요. 유벤투스전에서는 2대3의 아쉬운 패배가 좀 있었는데 그때는 약간 영상의 날씨였다. 약간 10도 정도 그렇게 조금 기록이 됐던 날씨였다면은 오늘 경기는 역시 또 인터밀란이 상당히 또 고전할 수밖에 없다. 보데 원정 자체가 처음입니다. 아시겠죠? 보데글림 원정이 또 처음인데다가
이 인조잔디와 날씨에 적응을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또 높아 보인다는 점에서 요건 저는 약간 오늘 보대 글림의 우세를 조금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또 에이스 로마를 또 홈에서 6대1로 격파를 해냈고요. 또 또한 한 차례 또 더 만나서 2대1로 또 격파를 했을 정도로 유로파에서도 또 면모를 보여줬던 내용이기 때문에 요건 약간 이제 보대 플레임, 보대 역배도 충분히 또 가능성을 조금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안전한 접근 포인트, 보대 글림 프렌드로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시는 것도 상당히 또 괜찮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또 지난번에 또 회그가 또 어떻게 보면 또 맨시티전,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에서 전부 다 골을 기록을 했죠. 그럴 정도로 보대 글림이 홈에서 상당히 또 공격적인 형태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3점은 기준점이지만 오바도 좋습니다. 오바도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겠고요. 어떻게 또 동배당이죠. 동배당인데 뭐 오바나 프렌에서 여러분들의 선택지를 잘 끄고 와보시길, 또 이 프렌은 조금 더 안전한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밀란 무엇보다 보대 글림 원정이 또 처음이고요. 오늘 상당히 또 추운 날씨에서 경기를 조금 펼쳐야 된다. 보대 글림은 이런 날씨에 적응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경기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클럽 비레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경기 같은 이제 꼬마를 조금 조심하시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조금 조심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뭐 일단 라인업을 조금 떠나가지고요. 그냥 원정 성적이 안 좋았어요. 꼬마가 리그 내에서도 원정 성적이 5월 정도 겨우 조금 유지를 하고 있었고, 실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챔스에서도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챔스 최근에 본선 원정 5경기 또한 1승 1무 3패입니다. 그럴 정도로 상당히 또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정배당은 납득할 수가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또 벨기에 원정에서도 최근에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또 고전했던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클럽 비레 원정에서도 상당히 또 오랜만이긴 하지만은 최근에 또 승리가 없어요. 승리가 없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 또 클럽 비레의 또 뭐 홈 경기력에서의 또 반등세 어느 정도 비벼볼 수 있는 경기력들이 조금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약간 클럽 비레 프렌의 가능성을 조금 배제할 수 없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또 루크먼도 또 영입이 됐고요. 뭐 알바레스나 또 시메오네, 코케, 요렌테 이런 점들이 조금 버티고 있긴 하지만은 저는 역시 또 에이티 마드리드 원정 경기는 역시 또 긍정적으로 조금 볼 수 없다는 점. 최근에 또 챔스 원정도 부진하고 리그 원정도 부진하는 점에서 전 요 경기 클럽 브레 사이드 공략 포인트가 괜찮을 수 있겠다. 이렇게 조금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경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또 이 경기도 1차전이란 말이에요. 그죠? 1차전이고 2차전에 약간 조금 어떻게 보면 또 홈에서 조금 쇼부를 봐도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뭐 딱히 또 무리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브레 자체가 또 상대 또 공격적인 팀이죠. 어떻게 보면 또 마르세유를 또 홈에서 3대5로 또 격파를 해냈고 뭐 최근에 또 촐리스가 또 부상 복귀를 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오버를 조금 염두하시는 것도 조금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에티 마드리드 원정에서 실점이 많거든요. 그게 조금 문제란 말이죠. 그런 일들이 조금 발생하고 있고 라이오전에서도 또 멀티 실점이 또 문제였던 팀인 만큼 일단 저는 언더가 빠지고 있는데 용기 오바 좋아 보입니다. 오바 사이드와 클럽 브레 프렌 이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챔피언스 리그 이제 홈앤어웨이 1차전일 뿐입니다. 아시겠죠? 1차전이기 때문에 2차전을 또 노리는 강팀들의 약간 심리적인 운영이 조금 들어갈 수 있는 오늘이라는 점에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염두를 하셔서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팀 네임밸류 이런 부분에서 약간 함정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한번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시고 충분히 또 오늘 고배당까지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올킬 한번 노려보도록 할게요. 간자!